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발이 제한된 군산 주한미군 주둔 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 사업 2단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삼복터널을 비롯한 12개 사업에 768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우 농가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속값이 크게 떨어져 내다 팔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료값과 기름값은 크게 치솟아 버티기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인근에 살던 멸종위기종인 흰발 농개가 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이주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주된 흰발 농개는 현재 개체수가 4배 이상 늘어 이주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면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게 돼 보호 대책은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주한미군 주둔 공여구역 주변 지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개발이 제한됐습니다. 군산시는 이 지역에 대해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1차 지원 사업을 벌인 데 이어 올해부터 2차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군산 나운동의 야산, 나운동과 삼북동을 이어줄 터널 공사가 예정된 부지입니다.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6년 개통되면 인근 공단대로의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사업이 포함된 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여구역이란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 및 구역으로 공여구역이 위치한 주변 읍년동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주변 지역 발전 사업에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공여구역 주변 지역은 옥구읍과 옥서면 등 8개 읍면동입니다. 1차 사업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 백토곡의 지하차도 개설 등 8건의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간 1단계 사업으로 1,364억을 투자, 주요 간선도로 사업을 완료, 공항 이용객 편리 도모, 교통 체증 구간 해소, 물리비 절감 등 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2차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12건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삼북동 리츠프라자 호텔 구간 도로 개설과 함께 신덕에서 개정마을 구간 도로 확포장, 옥서 농어촌 도로 확장 공사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도로교통 해소와 옥서면 일대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차 사업이 시민 전체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차 사업은 도로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 사업 등 옥서 주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협의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발전이 더뎠던 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인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며 한전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됩니다. 익산의 다이로움 20% 지원 혜택이 하반기에도 계속됩니다. 시는 익산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다이로움 20% 지원 혜택을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촉진지원금 제외업체를 5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 가맹점 쏠림 방지와 골목 상권 보호에 나섭니다. 그동안 선할인 방식으로 지급했던 할인 판매 인센티브는 사용 시 즉시 적립되는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해 상품권 부정 유통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의회 의장 민주당 후보로 4선의 김영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9대 민주당 소속 시의원 21명은 어제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의장단 후보로 의장의 김영일, 부의장의 김우민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의장 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영일 의원은 16표, 설경민 의원은 5표를 얻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후보자 등록을 거쳐 다음 달 4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한우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소값이 크게 떨어져 소를 내다 팔 수도 없는 상황에다 사료값과 기름값까지 크게 치솟아 농가들은 버티기조차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한우와 젖소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농장 주인은 요즘 걱정이 큽니다. 600kg 한우 기준 지난해 510만 원까지 기록했던 추락 가격이 올해는 42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소가 폭락의 원인은 소비량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 사육 마리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사육되는 한우는 339만 4천 마리로 1년 전보다 5.8%가 늘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현재로선 소를 내다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추락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값이 지금 약 한 100만 원 정도, 암소 같은 경우는 한 120만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떨어졌다고 보면 되죠. 이런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산비는 크게 늘었습니다. 곡물 사료값이 한 해 전보다 15%가량 오르면서 농협 사료는 지금까지 킬로그램당 140원이 뛰었습니다. 사료값은 올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제정세 불안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까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른 1리터당 1,500원대입니다. 사료 가격이 지금 제가 장부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키로당 한 140원 정도 올랐더라. 3월 달에 올랐고 6월 달에 한번 올랐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올랐다. 소값은 크게 떨어진 반면 생산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값과 기름값은 오르는 상황에 직면한 축산농가. 가격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산농가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지난달 도내 주식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지난달 도내 주식 거래량은 4억 5,161만 주로 전달보다 16.46%포인트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거래 금액은 전달보다 11.24%포인트 감소한 3조 3,6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금리 인상에 따라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증시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형택 전 무소속 익산시장 후보가 정헌율 익산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 전 후보는 6일 지방선거 기간에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정헌율 민주당 후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 수익 환수 조항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지난 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조만간 임 전 후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익산시 선관위는 임 전 후보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올해 봄철 동안 군산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군산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건에 비해 54.9% 증가했습니다. 재산 피해액도 지난해 1억 6,500만 원에서 올해 6억 5,400만 원으로 4배가량 늘었습니다. 다만 화재 인명피해는 지난해 2명 발생했지만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단체장이 상주가 돼 진행하고 있는 군산시의 공영장례가 가난하고 쓸쓸한 무연고자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2명의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에 대한 합동 공영장례를 진행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4명의 고인에 대한 3차례 공영장례를 치렀습니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북도가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여름 온열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14개 시군보건소를 비롯한 도내 의료기관 21곳과 함께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돼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방치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인근에 살던 멸종 위기종인 흰발농개 대규모 이주가 2년 전 추진됐습니다. 대체 서식지로 옮겨진 이후 지금은 개체 수가 4배 이상 늘었는데요. 하지만 법정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면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게 돼 보호 대책은 불투명합니다. 모형수 기자입니다. 군산 망주봉 아래 평산나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흰발농개가 지천으로 깔렸습니다. 지금은 매립이 끝난 선유도 해수욕장 인근에 살다 이곳으로 이주한 흰발농개들로 차량이 지나다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흰발농개 만여 마리가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2년 동안 개체 수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선유도 전체적으로 보면 60만 마리가 140만 마리로 증가했습니다. 2년 전 추진한 흰발농개 이주 작전은 성공적입니다. 흰발농개는 살던 곳을 옮기면 대부분 폐사하지만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환경 변화 때문에 흰발농개 서식에 적합하게 바뀐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가 이주 작업을 시행을 하고 2년간 이제 모니터링을 했는데 대체 서식지에 이주한 흰발농개 자체는 매우 안정적으로 이식이 된 그런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군산시가 이곳을 다시 개발하겠다고 나서면 사실상 흰발농개는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이면 환경청이 정한 모니터링이 끝나 흰발농개 대체 서식지는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선유도 갯벌을 장기적으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 지역 환경단체, 지자체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장기적인 보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군산시는 당초 16만 제곱미터의 매립권을 얻어 주차장과 숙박시설을 짓기로 했지만 흰발농개가 대량 서식하면서 10%만 매립해 도로 확장으로 개발 계획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관광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언제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로 자칫 사라질 뻔했던 흰발농개.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 이주가 성공적인 평가를 얻고 있지만 서식지 보존 대안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0일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뒤 전문가 태스크포스,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과 격리 의무 해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1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7,130명, 해외 유입 6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82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9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어제보다 감소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71명, 군산과 익산 각각 29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일 기준 0.77을 기록했으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실종된 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해경은 어제 오전 9시 30분쯤 어청도 남쪽 약 5km 해상에서 실종된 중국인 국적 선원 B씨를 찾기 위해 반경을 넓히며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에는 경비 함정 3척과 구조대 1척, 관공선 1척 등 모두 7척이 투입됐으며 사고 지점에서 20마일 떨어진 해역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B씨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다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이달 말쯤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등에 대한 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전주시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정읍지역 섬유 제조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5시 6분쯤 정읍시 이밤면 섬유 제조 공장에서 61살 A씨가 작동 중인 기계에 몸이 끼었습니다. 원단 공정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말려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다문화 가정 고교생을 위한 진로 캠프가 운영됩니다. 도교육청은 여름방학을 활용해 다문화 가정 고교생에게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진로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로 캠프 운영 대학에는 원광보건대와 전주대가 참여했습니다. 진로 캠프에서는 직업 적성 검사와 학과 진로 체험, 진로 전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군산시가 시간여행 축제 등 지역 관광자원 홍보에 나섰습니다. 시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열리는 2022 내 나라 여행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시간여행 마을과 고군산 군도 등 군산의 대표 관광지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내 나라 여행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 박람회로 전국 150여 개 기관이 참여해 270여 개 부스가 운영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라이브 커머스 등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이 가능한 시설이 조성됐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벤처센터 입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라이브 커머스를 위한 방송 시설이 마련됐고 마케팅용 제품 사진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원광대와 굿모닝 미디어 그룹이 사회 문화 발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산학연 협력 사업을 전개합니다. 굿모닝 미디어 그룹은 학생 현장 실습과 취업 지원에 나섭니다. 익산 농업기술센터가 강소농 선정자 22명을 대상으로 경영 개선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경영 개선 교육은 다음 달 12일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비즈니스 모델 분석과 실습을 비롯해 마케팅, 농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간 관리 등입니다. 이론과 실습 교육 이후에는 교육생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장의 운영 상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토론하는 현장 크로스 코칭도 진행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함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가 직접 기획한 익산 문화유산 알기 등 도시재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익산시가 시민과 시립예술단이 함께하는 다이로운 콘서트를 내일 오전 11시 서동공원 야외 특설 무대에서 개최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2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익산은 22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